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이웃시장으로 상품 소싱 출장을 가고 있는 1인 무역회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중국 이웃시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웃시장에 없으면 이 세상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의 수백만 가지의 상품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이곳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이웃시장입니다. 7년 전 처음 이웃시장을 방문한 이후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웃시장으로 출장을 가고 있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제품들을 구경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신상품을 발견하는 게 여전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부터는 이웃시장을 아직 가보지 못한 분들이나 앞으로 이웃시장을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 댓글이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시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 같은 분위기를 생각하실 텐데 이웃시장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하상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너무 더운 여름철 날씨에도 편안하게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첫 영상이기 때문에 이웃시장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계신 일기 1층 완구 매장부터 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웃시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1동, 2동 이런 식으로 하는 건물 구분을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웃시장은 현재 1기부터 5기까지 있습니다. 완구 카테고리라고 해서 한 매장에서 이것저것 많은 종류의 완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세분화된 카테고리군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파티용품 같은 경우 파티용품 중에서도 파티할 때 쓰는 파티 안경만 전문적으로 판다던가 풍선만 전문적으로 판다던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곳 일기 1층 매장들은 해외에서 온 바이어들도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임대료도 가장 비싼 곳들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면 그냥 막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일 안쪽 매장부터 차례차례 S자로 돌면서 모든 매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웃시장을 돌아보다 보면 한 제품을 이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조금 가다 보면 또 다른 매장에서도 똑같은 걸 판매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격도 다르고 구매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이 다르거나 포장 사양이 다르거나 중국 내 내륙운 성비가 추가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돌아보다가 있다가 다시 와야지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둘러보아야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다시 그 매장을 못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제품의 매장을 방문할 때는 제품과 함께 매장의 명함을 같이 놓고 준비해간 메모장에 그 제품에 대한 가격, 구매 최소 수량, 기타 특이사항 등을 적은 후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해 놓으면 다시 그 매장을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중국 에이전트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시장 조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몇 번 이웃시장을 가다 보면 저마다의 요령과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들 편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매장에는 매장 안에 있는 책상 앞쪽에 보면 명함들이 놓여 있습니다. 혹시라도 매장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명함을 챙겨 놓았다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 됩니다. 이웃시장은 중국 내 명절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아침 9시 30분에 영업 시작을 해서 오후 4시 반경에 영업을 종료하지만 보통은 오전 10시쯤이 되어야 모든 매장이 문을 열고 오후 4시쯤이 되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웃시장에서 하루에 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이마저도 점심 먹는 시간과 잠시 쉬는 시간 등을 빼면 약 5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시장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사장님들께서는 이웃시장을 가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가셔야 이웃시장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이웃시장을 방문하셨던 여러 사장님들 중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하게 이웃시장에 가면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점심을 먹은 후에는 체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져서 먼저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주변의 맛집을 찾아서 관광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모인다는 말처럼 많은 준비를 해서 이웃시장을 가게 되면 볼 것도 많고 남들보다 발빠르게 신상품을 소싱할 수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가게 된다면 이건 이미 네이버에서 누가 싸게 팔고 있어서 안 되고 이 제품은 정말 내가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거라서 안 될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내가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있나 하고 자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이웃시장의 방문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헛돈만 쓰게 된 출장길이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웃시장을 방문하는 출장 일정은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를 빼고 이웃시장을 둘러보는 기간 3일을 잡고 보통 4박 5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웃시장을 가는 방법은 3개의 공항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루트로 가시면 됩니다. 이웃시장을 가는 각각 공항별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시장은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많이 있고 음료를 파는 커피숍, 빵집,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도 지나다니는 중간중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시장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매장들이 양쪽으로 모두 있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매장을 들어가서 물건을 보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하다 보면 하루에 볼 수 있는 매장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사해야 될 제품과 꼭 확인해야 될 내용들을 이웃시장에 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이웃시장에 가서 정말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어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웃시장에 관한 더 알차고 좋은 영상들로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댓글과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